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유로화가 왜 지금 저렇게 그 혼란을 겪고 있을까? 에 대한 이제 근본 원인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화가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표면적인 그 이유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이 계셨던 것처럼 이제 94년에 92년인가 94년에 이제 마스트리트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제 유럽 연합을 이제 결성하면서 출범시키면서 이제 99년부터 유럽 중앙은행을 창설하고 이제 2001년부터인가 2002년부터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로화 화폐를 이제 유통을 시키자. 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행을 희망하는 이제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가입 조건들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가입 조건들이 아까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정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6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 나라의 그 재정 적자는 연간 단위의 재정 적자 규모는 GDP의 3%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을 이렇게 둡니다. 규정을 두는데, 그래서 이제 그 99년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설립이 되고, 이제 그 시험 과정 단계를 한 1, 2년 정도 거치면서 2001년인가 2001년부터 이제 진짜로 이제 그 하드 커런시 이제 유로화 지폐하고 동전이 나오죠. 그래서 교환이 일어나죠. 기존의 각 나라의 화폐들이 교환이 일어나서 거래가 일어나는데, 사실 그 이렇게 그 유로화에 감행을 한 회원국들이 그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정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만 했어도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출범한 당시부터 전부 넘어버렸어요. 출범할 당시부터 60%를 넘어버리고 뭐 3%를 넘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조작을 했죠. 유로화에 감행하려고 실제로는 그 가입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했죠. 그래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건 시작부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설마 이 유로화가 이제 미국 달러화 거의 맞먹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화폐인데 이게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죠. 근데 이제 그 유로화하고 근데 한국하고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라국, 뭐 경상국, 충청국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이제 화폐를 같이 쓰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화폐를 쓰자라고. 원래는 서로 다른 화폐를 쓰다가 같은 화폐를 쓰자라는 거예요. 같은 화폐를 쓰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뭐겠습니까? 같은 화폐를 쓰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화폐를 관리하는 통합기관을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상국 중앙은행, 전라국 중앙은행, 충청국 중앙은행이 있는데 이 중앙은행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하나로 합쳐야 되겠죠. 유럽 중앙은행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중앙은행입니다. 17개 회원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유럽 중앙은행의 회원으로서 이사로서 말하자면 금융통화위원회 그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만들어진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에요. 근데 가장 지금 이제 그 치명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중앙은행이 뭘 하고 있죠? 이른바 QE1, QE2, QE3, 뭐 이제 곧 이제 또 연말 되면 QE4 뭐 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걸 하죠. 왜 이렇게 미국의 FRB, 중앙은행 FRB가
이런 달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돈이 안 돌아서. 또, 좀 크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경기 부양.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연방국가죠. 그러니까 스테이트예요. 50개 국가에, 스테이트가 영어로 국가로 번역되잖아요. 그러니까 50개 국가가 연합체를 이룬 연방국가예요. 그러니까 유로화는 17개 국가가 연합체를 이룬 이른바 그 미국판, 유로판 미국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다른 점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가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텍사스 주는 경기가 좋다 하면은 텍사스 주한테는 좀 해가 되는 정책일지라도 해가 되는 정책이지만 캘리포니아 주를 생각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가 반발할 수 있죠. 야, 이거 왜 우리 텍사스 주한테 해가 되는 정책을 해? 하고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연방준비세 FRB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50개 국가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인데 50개 국가 간의 서로 간의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미국 경제 전체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지역의 그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통화량을 더 늘려서 경기를 부양한다든지 금리를 0%로 내려서 부양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로화권,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는 어떠냐라는 거죠. 17개 회원 국가의 중앙은행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중앙은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유럽 중앙은행이 그 17개 회원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만들어져서 독일 연방은행, 그다음에 프랑스 중앙은행, 스페인 중앙은행, 그다음에 그리스 중앙은행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도 있어요.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 안에서는 중앙은행으로 있어요. 있으면서 동시에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그 이사예요. 이사국이에요. 그러면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막 찍어내야 되죠. 찍어내서 경기 부양, 미국 연방은행처럼 양적 통화 확대책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경제를 떠받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스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낼 수가 없어요. 돈을 찍어내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죠? 예, 유럽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중앙은행이 있어도 그리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리스 경제를 위해서 돈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만이 돈을 찍어내고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은 어떤 차원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까요? 그리스라는 나라 한 나라만을 보고서 결정을 할까요? 아니죠. 그리스 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를 위해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리스한테 퍼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로화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유로화는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 자국 화폐예요. 유로화에 들어갔으니까. 자기 나라 돈이에요. 자기 나라 돈인데 문제는 자기 나라 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사정에 맞춰서. 이게 유로화가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그 통화정책이 어떻게 됐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나서 그리스 경우에 이제 보통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통화량을 공급을 늘리잖아요. 통화량에는 뭐 M1이 있고 M2 있고 M3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아시죠? 대강은.
그러니까 뭐 QE 정책을 통해서 달러를 막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달러를 막 찍어내는데 그러면은 그리스 중앙은행의 경우에 통화량은 어떠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에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그리스 중앙은행이 못 찍어내요. 못 찍어내는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빌려와야 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야 돼요.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 FRB가 달러를 이렇게 QE 정책을 통해서 찍어내면은 그걸 누가 가져가죠? 어떻게 공급을 해주죠? 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QE 정책이라는 그 달러를 찍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뭘 하고 있죠? 미국 연방은행은? 네, 국채나 MBS 모기지 증권을 사고 있죠. 실제로 국채도 사고 모기지 증권, 이렇게 MBS 증권을 사가지고 그 주가도 올리고 주택 가격도 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막 찍어낸다라고 쳤을 때 유로화를 찍어낸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유럽 중앙은행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유로화를 찍어냈을 때 그 찍어낸 유로화를 어떻게 배분해 줄까요? 그냥 지금 유로화는 미국처럼 국채가 없잖아요. 국채는 그리스 국채, 프랑스 국채, 이탈리아 국채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그 국채를 살 수 없습니다. 금지해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됐든 텍사스 주가 됐든 미국 연방은행의 국채는 하나잖아요. 하나는 미국 FRB가 사지요. 그래서 달러를 이렇게 뿌려주는데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찍어서 통화량을 이렇게 뿌려줄 때는 미국처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미국 FRB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유로화 필요한 사람 와서 빌려가 이런 소리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작년 12월 달하고 올 2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1조 유로씩 2조 유로에 뭘 했습니까? 예. 근데 그걸 뭐라 그러죠? LTRO라는 걸 했어요.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이라고. 그거 뭘 말하냐면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독일 뭐 시중은행이나 그리스 시중은행이나 프랑스 시중은행들이 와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와가지고 특히 은행들이 와가지고 유럽 중앙은행한테서 빌려갑니다. 리파이낸싱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FRB는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찍어낸 돈으로 국채도 막 사버리고 MBS 증권도 막 사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유럽 중앙은행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찍어내가지고 어떤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한테 막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나라한테 돈을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못 줍니다. 그러니까 빌려가라 이거예요. 근데 빌려가는데 그냥 빌려가는 게 아니고 담보를 내고 빌려가는 겁니다. 담보를 내고. 근데 담보가 뭐죠 주로? 자기 나라 국채예요. 그리스 국채, 독일 국채, 스페인 국채, 이탈리아 국채. 이제 그리스 은행이 그리스 국채를 들고 유럽 중앙은행에 가서 그걸 담보로 내고서 유로화를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그리스 이제 기업이나 가게한테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 국채가 담보력이 없어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담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은행이 국채를 가지고 유럽 중앙은행에 가서 그걸 담보로 맡기고 빌려주세요 하면 안 빌려줍니다.
또는 그리스 은행이 그리스 국채를 가지고 다른 뭐 독일 은행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 좀 빌려다오, 융통 좀 해다오. 그게 뭐죠? 콜 자금이나 이런 거죠. 은행 간 거래죠. 안 빌려줘요, 누가. 그러니까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유로화가 출범하면서 유로화가 자기 나라 화폐이지만 자기 나라 경제 사정에 맞춰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어요. 이 그리스의 신용력이 건전해야만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건전해야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스 국채 시가 완전히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리스한테 누가 돈 빌려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 통화량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면은 돈이라도 막 풀어서 이렇게 부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더 줄어버렸어요. 돈은 어디로 가버리죠? 다 유럽 중앙은행 돈을 찍어내면은 누구한테 주로 가버리나요? 독일한테 가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유로화의 시스템과 미국 FRB의 그 중앙은행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알아야 지금 유럽의 채무 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고 하는 걸 알아야 지금까지 누가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다 통화량이 줄어요. 경제가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돈은 풀어줘야 되는데 신용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용이 없으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하고 독일하고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 하여튼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뭐 이런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이렇게 막 넘어지면 안 되니까 눈 감고 사주려고 해요. 그리스 국채 담보 잡아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물려 있어요. 상당히 몇백억 유로를 지금 그리스 국채나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나 스페인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 한 2천억 유로 정도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가 파산하면 어떻습니까? 손해를 누가 보죠? 유럽 중앙은행이 손해를 봐요. 유럽 중앙은행이 손해 보면은 그건 어떻게 되죠? 분담해요, 다. 근데 분담 비율이 누가 제일 높죠? 독일이죠? 그 독일이 자꾸 댕댕거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유로화가 문제가 없을 때는 돌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이게 작동이 안 돼버려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게 빨리 재정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로본드를 빨리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일 국채, 그리스 국채, 이탈리아 국채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미국처럼 미 연방정부 국채 이런 것처럼 그 유로본드, 유로 국채 이거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독일 국민하고 그리스 국민하고 서로 그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독일 국민이 그걸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돈 벌고 있을 때 그리스 국민들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거죠. 내가 고생해가지고 그 먹여 살리냐 이거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유로화를 출범시킬 때 이런 그 이른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대비 없이 정말로 그 장밋빛 전망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유로화가 출범하면은 미국에 버금다는 또 제 그 맞먹는 그런 경제권이 형성돼서 계속
번성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느 누구도 유로화가 이런 그 문제에 빠지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죠. 그 이외에, 그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 시평에서도 이미 설명을 했죠. 지금 그리스,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가 빨리 유로화에서 이탈을 해야 된다. 이거. 유로화 속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탈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화폐인 드라크마? 그걸 찍어내서 그게 폭락하든 어쨌든, 자기 나라 경제에 맞는 통화 정책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력의 차이가 있는데, 이 유로화라는 하나의 단일 화폐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경제력에 비해서 유로화가 너무 버거워요. 너무 비싸요. 독일은 상대적으로 싸고, 독일 경제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그리스 경제에 맞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그리스의 그 인건비. 그러니까 빨리 조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절이 안 일어나요. 유로화에 이미 10년 넘게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그리스 공무원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월급은 금융위기 전에 월급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외환위기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외환위기가 그런 점에서 교훈인 거예요. 외환위기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전부 잘리고 월급 깎이고 그 다음에 환율 폭등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안으로 또 어떻게 골맞든지 간에 겉으로는 그 환율 폭등을 통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확 싸져가지고 수출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스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관광 국가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리스가 빚이 많기 때문에 빚을 갚으려면은 외화벌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로화가 외화가 아니라 자국화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또 남은 나라 돈이에요. 남한테 빌려와야 돼요. 근데 누가 안 빌려주면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자기가 이제 버는 수밖에 없죠. 버는데 그리스가 돈 버는 방법은 그리스에 많이 놀러 오게 하는 거죠. 그리스에 많이 놀러 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관광 여행비가 엄청 싸야죠.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다섯 사람이 오고 막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엄청 싸야 돼요. 근데 지금 유로화를 이렇게 가지고서 그 유로화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라든 인건비를 정확하게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는 독일 사람이 그 유럽에서 대부분 여행 가는 사람은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이 그리스에 조금씩도 이거 싼 맛에 좀 가볼까 했더니 안 가죠. 잘못 괜히 갔다가 이게 강도나 만나고 바가지나 쓰고 안 가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지면은 사회가 험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유로화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재정통합은 당장에는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면은 그리스를 빨리 이탈해서 독자 통화해가지고 그리스의 경제력에 맞는 화폐를 갖게 하고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많이 그리스로 놀러 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붙잡아 두고 있는 건 희생시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유가 이제 그리스를 이탈시키면은 공격한 그 투기꾼들이 스페인을 이제 공격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로 이렇게 붙잡아 두고 있죠. 그리스는 죽어도 좋냐 이거죠. 그런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스페인도 못 버티면 스페인도 이탈해야 됩니다. 지금의 유로화 시스템으로는 구조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구조예요. 누군가가 그 해결하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응? 예? 재정통합. 아까 말했잖아요. 그 재정통합 하나 있고, 이탈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게 재정통합이고. 탕감이죠. 빚 탕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그리스 국채나 스페인 국채나 이탈리아 국채가 이렇게 신용이 없잖아요. 빚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걸 탕감해 줘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깎아줬잖아요. 그리스 빚은 이번에 또 깎아주지 않았는 이제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 깎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빚 깎아주자 그러면은 빌려준 데가 또 댕댕거리죠. 시간이 막 가요.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유로화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그 문제점이죠. 하여튼 그 오늘 뭐 이제 유로화 이제 유럽 경제하고 이제 한국 경제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었지만 주로 이제 유럽 쪽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한국에 관해서는 또 별도의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서로 나누기로 하고 유럽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소의 300만 원짜리 경제 보고서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오늘 그 물레 공부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